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선 어제 유명을 달리하신 우리 정두원 의원님 명복을 빕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뭐 이것저것 다 떠나가지고 저는 민주당에서 좀 민주당에 입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참 딱 소식 듣자마자, 그러니까 어제 이걸 해놨다가 그 소식 때문에 이제 다시 하게 된 건데요.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면이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 잠깐 죄송합니다. 유재일 씨가 정치의 비정함 뭐 이런 제목으로 막 짤도 올리고 그랬던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는 혹시 지금 막바지에 이른 이명박근혜 재판 이런 거와 관계가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습관적인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어쨌든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나라 현대사 마음 아픈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이거 트럼프가 그 민주당 내의 스쿼드 그 여성 초선 의원들 공격하는 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외신 보도에서 즐거워할 거리일 것 같아서 잠깐 내용을 넣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뭐 오늘 뉴스공장에도 나오고 어제 우리 아들 말이 그 JTBC 손석희 앵커도 보도를 했다고 얘기하시던데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이건 트럼프가 그 골치 아픈 정치적 올바름 이슈, the political correctness, 그 미국 글로벌 엘리트들의 그 골 때리는 이슈에 대해서 정면 공격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다 겹쳐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수 마이너리티, 소수 민족, 이민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유색인종, 그리고 여성, 페미니즘 이런 모든 이슈들인데 그것의 합산인데 목표는 트럼프가 이것을 해체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정책으로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아무래도 그 소로스가 조성하고자 하는 그 이민자들, 불법 이민자들 불러들여가지고 불법 선거에 써먹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정면 공격이 이제 현실적인 목표일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이슈들로 나라를 전 세계를 분탕질 치고 있는 이런 것들의 본질을 까발리고자 하는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트럼프는 뭐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고 뭐 과격하고 그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국민들의 마음을 일반 국민들의 마음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 몰이들에 있어서 지는 싸움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응원합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제 작년 이해찬이 당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9월 정도부터 준비를 해서 그때 임종석이 비서실장이었을 때죠. 청와대. 그렇게 이제 이낙연 총리까지 지금 달라졌지만 가세해서 벌였던 그때는 이재명 죽이기의 주범을 문재인 대통령으로 몰고 가면서 청와대를 해킹하고 뭐 막 그 난리를 쳤던 이 1라운드에 이어서 지금 2라운드 문재인 죽이기 2라운드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가장 잘 알려져 있어서 짧게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 게 우리나라 저도 이제 우리 용디도사님 따라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일본판이 거들고 나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토착외국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매국 언론과 아베 일본 극우가 공조하고 있는 거죠. 일본 극우도 우리나라 극우 토착외국과 마찬가지로 자기 나라 국민들의 실생활 삶이 어떻게 되든
뭐 그런 거 아무 상관없죠. 아무 상관없고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든 말든 그게 당장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튼튼히 하면서 움직이는 장기화시키는 이것만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기 때문에 이따오 황당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2017년부터 가장 처음 깨달았던 게 이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위원회가 움직이는 걸 보면서 느낀 건데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최저임금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공공부문의 직접 고용 문제하고를 갖고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어대는 이거를 정말 격렬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2017년으로 돌아가 볼까요? 2017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인수위원회가 꾸려질 틈도 없이 박근혜가 이제 쫓겨나자마자 막 움직여가지고 일단 그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잖아요. 그리고 거의 한두 달 후에 이루어졌던 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노측, 사측, 그 다음에 정부, 최저임금위 이렇게 참여해서 결정하는 최저임금이 그러니까 노측의 손을 100% 들어줘가지고 최저임금이 엄청나게 많이 상승했죠. 그러니까 올랐죠. 근데 그때 보면은 그러니까 국가 경제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드러나는 것들이고 그 구조적으로 해결되었어야만 할 원하청 문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우리나라 임금 시스템 그 악랄하기 그지없는 사악하기 그지없는 그 임금 시스템이요. 그 기본급의 퍼센테이지가 아주 낮고 뭐 상여급이니 뭐니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그 실질 임금 인상과 임금의 안정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이런 급여 시스템에 대한 정리, 그 다음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둘러싸고 뭐 그 월세 내는 그 법안이 뭐죠? 그 건물주만 좋게 해놓은 문제, 그 다음에 카드 수수료 이런 그 구조적이고 시스템과 관계된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에 대한 협의 같은 것들이 전혀 이루어질 틈을 아예 주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확 올려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인 어려움보다 그 극우 기득권 1% 기득권 쪽에서의 그 반격, 적극적인 반격 언론 플레이가 매우 용이하게, 즉 나라가 시끄러워지게 이렇게 판을 짜는 거에 당시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가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그때 저는 우리나라의 딥스테이트 의 힘, 뭐 위력 이런 것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목격하면서 야 큰일 났다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이 지나면서 올해는 어떻죠? 문제들이 어느 정도 안정 국면으로 근원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완벽하게 된 부분들이 특히 이제 원청 하청 고용구조 그러니까 재벌 족벌들과 중소기업 하청기업들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된 부분들은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탄력성과 그 융통성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위원회의 3년차 그리고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되면서 안정화되기 시작한 2년차. 그래서 내년 3년차를 놓고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도움을 주는 쪽으로 교체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잖아요. 100% 기업의 편을 들어줘 버렸죠. 그래가지고 뭐 인플레율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나요? 조금 그렇게 만들어버린 이게 진짜 뭐 하는 짓입니까? 에? 정말 문재인 잡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 알고 움직였든 아니면 주변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판을 깔아주는 대로 거기에 뭐 그 잘났다는 엘리트들이 뭐 전문가, 뭐 교수, 뭐 전공자 이런 사람들일 텐데 그렇게 그 휘둘리고 있는 건지 그 속내는 알 수 없지만 이따오식으로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 현재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급 인사들 중에서 그리고 2급부터 한 4급, 5급 더군다나 뭐 행정 실무를 책임지면서 일선의 민간 부문하고의 그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지어 뭐 6, 7급까지 내려가서도 다 딥스테이트와에 연루되지 않은 정말 애국적인 그런 파워가 현 정부에서 얼마나 될까요? 행정부에서. 이게 또 드러나는 게 공공부문 직접 고용 부문이죠. 이거 직접 고용 문제 이거는 4차 산업혁명과 제가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말씀드렸던 지금 기술혁명 때문에 거의 전 인류의 역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2의 종획운동, 그러니까 기계 기술이, 그러니까 기술 발전이 사람의 노동력을 경제활동 부문에서 구조적으로 몰아내는 이런 종획운동, 그 제2의 종획운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게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공공부문에서 설명도 없고 해명도 없고 그런 상태로 직접 고용을 그러니까 이 고용 문제를 이제 모범을 보이면서 리드해야 될 공공부문에서 사기를 치고 있죠. 이거는 뭐 이게 문 대통령님의 뜻이겠습니까? 동포 여러분. 이거는 이재명 죽이기를 동원해서 문재인을 공격했던 거에 거꾸로인 셈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이 뭐 일본 아베의 뻘짓에 대항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지사님이 치고 나가는 선도적인 부분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키워주고 있는, 정책적으로 키워주고 있는 정치 실세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이게 다 보이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공격의 방향을 이 적폐 세력들, 그러니까 문재인 이재명을 동시에 죽여야 지네들이 살 수 있는 이 세력들이 주 공격의 방향을 현재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을 타겟으로 놓고 2라운드를 펼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기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그 딥스테이트와 그 다음에 적폐 기득권들만 동원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진보라고 일컬어지는 쪽들도 당연히 동원이 되고 있죠. 이미 민노총은 그러니까 안티 문재인 선언을 하고 데모를 하고 난리를 치고 아마 최저임금이 이런 정부의 정책적인 여기에 참여도 안 하고 있을 텐데요. 이 심상정이 당대표가 되면서 선언한 게 뭐죠, 여러분? 우리는 민주당의 이중대가 아니다. 민주당을 넘어서서 정권 창출을 위해서 매진하겠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회에서 진보라고 일컬어지는 쪽의 그러니까 한 국민 여론과 관계돼서 그야말로 뭐 정의당 같은 이런 진보를 지지하는 쪽이 한 15%,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극좌를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극우를 포함해서 뭐 우파든 보수파든 이쪽을 지지하는 쪽이 한 15%, 그리고 중도 더하기 잘 모르겠다. 이런 쪽이 나머지로 잡히는 이게 정상적인 상태인데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당 지지율이 뭐 10%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15%도 집결되지 않는 그런 자칭 진보 정당이 정권 장악을 꿈꾼다는 건 말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죠. 말이 안 되는 이런 상태에서 어쨌든 심상정은 그렇게 치고 나오는 거고요. 여기 이제 동원되는 게 정의당에서 눈에 띄는 사람은 김종대, 뭐 군사 전문가요. 제가 말씀드렸었죠. 2015년에 오바마가 그 아시아 회귀 전략 이렇게 해가지고 한미일 군사동맹 라인 그 매국 라인을 동원해서 북한하고 사고를 치려고 오바마 힐러리가 움직였던 그거를 때늦게 2017년에 알고서는 펄펄 뛰고 난리를 치던 저를 깜놀시켰던 이 정말 지식이 모자라는 군사 전문가. 이 사람은 조국을 겨냥하고 나서고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하는 짓이죠? 그러니까 심상정은 이제 노숙해져가지고 자기 속을 드러내 보이지 않아서 인상이 그렇게까지 추해지고 있지는 않은데 김종대 이 사람은 뭐 더 하수인지 뭔지 정말 얼굴이 유시민급으로 정말 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유시민도 순신한 건가요? 여기에 제가 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는 이 소중한 정치평론가 유재일도 여기에 동원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휘말리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좀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재일 평론가를 싸고 돌면서 이제 댓글창에서 욕을 엄청 먹었었는데요. 그때 얘기했던 게 부족한 부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많은 부분에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을 때가 많고, 그리고 잘 하고 있는 부분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국민과 우리 국민을 진짜로 위하는 문재인, 이재명 이렇게 이념, 이데올로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정치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막 답글도 달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좀 아무튼 그렇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좀 자세히 유재일 씨와 관계된 저의 뭐 걱정, 우려 이런 것들을 좀 상세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또 리얼미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여론조작에서 이 리얼미터가 여기 이제 반만 거짓말하는 세력으로 완전히 시스템상에서 곧 완전 정착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여러분, 박근혜 때까지 대통령 지지율하고 대통령에 반대하는 거하고 여론조사에서 비교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 본 적 있으신가요? 절대 없죠. 그러면 이 리얼미터는 이제 미국에서 보수라서가 아니라 객관적인 원칙에 의거해서 일관되게 단 한 가지의 방법으로 계속 여론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 여론조사 기관으로서는 유일하게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했던 The Rasmussen Reports라는 것의 조사 방법을 따라가는 척 하거든요, 리얼미터가. 근데 그 라스무센 리포트에서는 단순한 지지율과 반대율을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 여론조사 방법으로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요. 거기서 하는 거는 이제 트럼프 적극 지지 퍼센트, 그 다음에 트럼프 적극 반대 퍼센트의 동향을 비교합니다. 그거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동향성을 보는 거죠. 적극 지지하는 층하고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층이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는가, 이것만 발표를 하는데 리얼미터는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제 리얼미터가 한 엄청나게 깎아가지고 발표를 하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이 그래서 46%라고 쳐보고요. 그 다음에 반대하는 반대율이, 문재인 대통령 정책 수행 반대율이 48%로 치면 그러면 46 더하기 48이 몇이죠? 94잖아요. 94%가 현재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와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뭐 잘 모르겠다, 관심 없다, 신경 안 쓴다, 이거 다 합쳐가지고 뭐 10%도 안 되는 건가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언제부터 그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또는 대통령의 정책 수행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갖게 됐죠? 어떤 이슈를 가지고 조사를 해도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10% 넘게 나오잖아요. 15% 넘게. 아직 결정 안 했다? 잘 모르겠다. 이런 게요. 그러면은 이 리얼미터가 하는 짓이 이게 뭡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을 진짜 개 돼지로 알고 지들 멋대로 갖다 붙이면서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오마이뉴스하고 그 다음에 박원순의, 그러니까 오마이뉴스는 뭐 홍석현의 오마이뉴스 이렇게 불러야 되나요? 법륜의 오마이뉴스, 그 다음에 박원순의 교통방송하고 돌아치면서 정말 증오스럽습니다. 웃기는 짜장면이죠. 더 골 때리는 거는 이제 그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 화요일 날 그러니까 뉴스공장에 나오셔가지고 거기서 대통령 지지율하고 반대율에서 그 뒤집히는 걸 보면서 외국 언론들과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의 극우 미친 것들의 공조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 시점, 아베에게 필요한 시점을 잡아서 그때부터 조작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얼미터는 이제 공공의 적으로 등극한 겁니다. 여기에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고 경각심을 갖고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될 게 뭐냐면, 반만 거짓말을 하는 이 가짜 진보에 동참하는 이따위, 여기에는 이제 엠빙신, 개비스 다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프레시안, 뉴스타파, 뭐 한경오, 배고픈 조중동이란 한경오, 할 것 없이 이렇게 반만 거짓말하는 세력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이용을 당하고 있는데요. 진보라는 틀을 쏘고. 근데 이것과 다르게 아주 선명하게 시스템 속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국민과 우리 국민을 위하는 문재인, 이재명 이런 정치인들을 위해서 움직인다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친미, 그러니까 친미라고 했을 땐 이쪽이죠. 카터, 클린턴하고 같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옛날 글로벌 네오콘 중에 비둘기파인 척하면서, 그렇지만 결국은 그 글로벌 엘리트들이 시스템 속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이런 쪽하고 같이 움직이는 그런 의미에서의 친미 조류와, 그 다음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친일극우, 이쪽 외세의 엄청나게 많은 부분 얽혀 있는 이 딥스테이트, 그러니까 행정부의 딥스테이트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 이쪽에 얽혀 있는, 그러니까 그림자 정부와 딥스테이트, 여기에 같이 돌아가는 이런 시스템이 너무나 공고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애국적인 목소리를 가진 이런 전 국민적인 영향력과 진실을 알려줄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진 스피커들이,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줄타기를 정확하게 잘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이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는, 항상 얘기를 하죠. 손석희 앵커와 그 다음에 김어준 총수. 그러면 줄타기를 전혀 하지 않고 거짓말 이거에도 절대로 안 하는 그런 언론인들은 누구죠? 지금 아직도 이제 쉬고 계시는 이상우 기자님, 그리고 우리 용디 도사님, 김용민 전도사님, 용디 도사님, 제가 너무 사랑하는 이 두 분이요. 그렇게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줄타기를 잘 한다라는 것의 절대절명의 원칙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엘리트주의, 지들만 잘났다고 하고 자기들이 잘났다라는 이 골 때리는 대갈통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해찬, 유시민 같이 그렇게 국민을 우습게 보거나, 그러면서 국민을 위하는 이런 국민들이 선택하는 정치인들을 자기들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서도 휘두르고 싶어하고 자기들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싶어하는 이따위 매국적인 반국민적인 세력들의 마인드, 그런 엘리트주의로부터 100% 자유로운 상태에서 우리 국민들의 집단지성과 민심이 천심이다라는 인내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현명하고 똑똑한가라는 것에 대한 그 경험과 원칙에 입각한 흔들림 없는 굳세어라, 진짜 굳세어라 언론인들아, 굳세어라 손석희, 굳세어라 김어준, 이런 멘탈이 확실하게 잡혀 있는 상태에서 이 정치인들의 행보와 이유들을 확실하게 분석하고 파악해내는 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지만 줄타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유재일 씨는 어떤가요? 그런 면면들에서 좀 그러니까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고, 또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유재일 씨한테요. 그거를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를 유시민가라라고 부를 만큼 어떤 그 유시민의 그 대중민주주의라는 거지 발사기 같은 말을 서슴없이 하는 그런 더러운 멘탈을 분간해내는 그런 기준이나 근거 같은 게 좀 부족한 상태에서, 지난번에는 제가 그러니까 유재일의 민주당 분석 안에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분석은 없다. 그 구더기 떼들, 그 계파들, 부정적으로 날뛰는 계파들에 대한 분석만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러니까 뭐 김진표가 총리가 될까봐 걱정하고, 뭐 변양균 이런 사람들이 나설까봐 걱정을 하고, 그런 게 너무 심하지 않냐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뭐 문재인 정부가 통째로 재벌의 손에 떨어졌다 이런 제목도 달았더군요. 사나흘 전에는. 진짜 이런 상태에서 제가 보는 건 뭐냐 하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구독을 자동 취소한다. 구독자를 자동 취소를 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게 유재일 씨 짤에 달린 댓글을 보고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채널에 구독자가 9일 만에 100명, 그 다음에 그 이후 3일, 12일 만에
200명이 된 다음에 300명이 되는데 45일이 걸리더니 올해는 이제 그 뭐 한 6월 달인가 6달인가 지나서 100명 늘어났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1월인가부터 그러니까 구독자로 구독을 누구누구 님이 구독을 했습니다라는 게 보이는 분도 있고 안 보이는 분도 있거든요. 안 보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근데 보이는 분이 어제 구독을 했는데 오늘 또 하더라는 거죠. 그런 거를 보면서 이분은 구독을 어제 분명히 했다고 소식이 떴는데 오늘 왜 다시 하시지? 그 이유를 몰랐었죠. 그러면서 왜 다시 하지? 이러고 있다가 3월에 유재일 씨한테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놨는데 구독이 자꾸 취소됩니다. 구독이 자꾸 취소되네요. 유유 이런 댓글 달기도 찝찝합니다라고 써놓으셨던가 뭐 무섭습니다라고 써놓으셨던가 그렇게 어떤 분이 써놓으신 걸 보면서 아 이게 구독을 그냥 취소시키는 거구나. 그걸 처음 알았죠. 그러니까 그거 구독을 그냥 진짜로 다 취소시키는 건지 아니면 숫자 자체를 안 올라가게 막아놓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후자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관리를 하는 채널 중에 이제 그 다스베이다 채널이 있었고 우리 털보 청소님 다스베이다 채널 그다음에 김용민 채널 김용민 TV 그다음에 유재일 씨 채널도 거기 분명히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저까지 합쳐서 저는 막 떠들지만 이분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황장수 씨가 유튜브 고소한다고 난리치죠. 웃겨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용디도사님이 유재일 씨를 KBS에 데리고 가가지고 고정 출연을 시키고 난 이후 한두 달까지도 이 채널이 막혀 있었단 말입니다. 구독자 수가 뭐 10만 뭐 700 몇십 명, 10만 800 몇십 명 이렇게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유재일 씨가 이준석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보수와 진보가 서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 그 유시민이 한번 시도하다가 이제 밟혀가지고 조용하면서 수그러들었던 이거잖아요. 이걸 하면서 그 주간 박종진까지 진출을 했죠. 그러면서 요 최근에 갑자기 10,000명이 늘어났습니다. 구독자가요. 근데 이게 여러분 동포 여러분 유재일 씨가 그 외연을 확장해서 자발자생적으로 늘어난 구독자 수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예사로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심상정, 김종대 이런 황당한 쪽하고 유재일, 그 다음에 이준석 이런 쪽의 움직임, 그러니까 주간 박종진도 구독자 수가 이제 확 늘어났거든요. 판을 다시 짜면서 이 뒤에서 이제 또 마침 지금 이 상태와 더불어서 신간을 출간하셨다는 우리 밥맛 우웩 토솔리는 유 작가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죠. 유시민의 그림자를 보는 것은 저의 예민함일까요, 여러분?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딴 식으로 덜티하게 추접스럽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미국과 일본을 등에 업은. 이거는 왜 적어놨을까요? 이분은 정말 제가 이상호 기자님이 이분이 지도 교수님이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학교가 같은 그 얘기하기가 이상호 기자님 때문에 미안하긴 하지만 이 양반 참 정신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왜 그러냐 하면 그 뉴스공장에서 그 이번 주에 인터뷰한 그 하원 의원 골 때린 그 시건방지기 짝이 없는 놈 어디 일개 지역구 하원 의원 주제에 우리나라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이 자기를 초청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무슨 미친 개 또라이 새끼 진짜 길 가다 걸리면 싸다고 아니면 아구창을 갈겨버릴라. 꼴값을 떨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 중심 하원 의원 쪽에서 무슨 종전선언 어쩌고 저쩌고 그거를 법안에 한마디를 집어넣었다 어쩌다. 그러면서 뭐 카터와 클린턴을 이어서 뭐 샌더스를 해갖고 뭐 트럼프의 뭐를 지지한다 어쩐다. 꼴값을 떱니다. 트럼프의 그러니까 한반도 정책이 이제 되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보이니까 숟가락 얻는 겁니다. 이 새끼들. 숟가락을 얻는 거거든요. 얘는 언제 감옥 갈지 모르는 거고 이분은 얘처럼 무슨 그 섹슈얼 프레디터 뭐 술 뭐 성중독 이런 거하고 관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지미 칼터요. 막 집 지어주고 다니죠. 전 세계에서 집 없는 사람들한테.
근데 이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그러니까 부엉이들이요. 그 이해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처럼 그러니까 홍석현 해갖고 적극적으로 그 조지 소로스 같은 오바마 클린턴 이런 오바마 힐러리 같은 애들을 등에 업은 적극적으로 그들의 이식하는 글로벌 엘리트 그 파쇼 독재 세력 전 세계적 독재 세력을 이식하는 이해찬 유시민 얘네들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미국 봐요. 미국 종미주의자. 정신 하나도 없고 무슨 뭐 카터 클린턴 뭐 오바마 얘네들이 엄청 멋진 인간들인 줄 알고 왜냐면은 그 하버드 예일 뭐 이런 데가 거기 다 잡혔으니까요. 그 돌아치면서 올해 그 하노이에서 하노이 이후에 북미 관계가 답보 상태일 때 세상에 무슨 KBS 토론회 같은 데 나와가지고 육자회담으로 돌아가야 된다. 제정신입니까? 전문가 맞습니까? 미친 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저는 이런 사람을요. 예? 그 강경화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대통령님이 외교부 장관 강경화로 세우고 이러시는 거 보면서 진짜 쾌재를 불렀던 게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어, 우리 대통령님의 남북미 관계를 푸는 이런 거를 방해할 수 없는 아무것도 몰라서 방해할 수 없는 사람을 외교부 채널에 꽂는 걸 보면서 되게 반가워했었던 겁니다. 그러면 강경화 장관은 정말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르시기 때문에 뭐 어디서 들어가지고 1.5 트랙 그 민관 합동 트랙 그것도 이제 얘네들의 속임수거든요. 글로벌 매파들 여기 키신저 이딴 애들이 끼워가지고 주접떠는 정말 거지 발사회 같은 개새끼들이 하는 건데 어쨌든 그걸 주워 섬기든 말든 뭐 영향력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강경화 장관은 그러고 있는데 이 양반은 이제 산지사방 돌아치면서 뭐 괜찮습니다. 우리 대통령님 외교안보 라인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치니까요. 그리고 유재일 씨는 무슨 임종석 이런 애들 뭐 걔네들이 뭐 국방장관 걔네들이 남북미 관계 주축인 줄 알고 있던데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우리 대통령님이 그쪽에서 쓰고 계시는 분은 서훈 국정원장하고 그 다음에 진짜 트럼프의 동문 그 간철수가 뭐 우리나라 그 뭐죠? 그 돈만 내면 누구나 하는 뭐 최고 경영자 그런 거 비슷한 그거 1년 돈 내고 한 다음에 트럼프 동문이라 그래 떠들고 다니는데 그 사람 말고 그러니까 통상 쪽에 있다가 지금 외교안보 쪽으로 어, 갈아탄 그 진짜 실력자요. 트럼프의 진짜 동문. 제가 지금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두 분 정도 그 정도죠. 그죠? 아무튼 얘기 또 길어지지 않게 끊는데요. 어쨌든 유재일 씨에게 저의 이 염려가 이분이 이제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이런 게 있는데요. 네, 용디도사님은 유재일 씨만큼 똑똑하면서 동시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 분이죠. 그 플러스 알파가 여러 개 많이 있죠. 정말 똑똑하고 그 다음엔 국민을 믿고 국민을 믿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문재인, 이재명 이런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완전하게 원칙적이고요. 유재일 씨는 이재명 편을 들 때도 안희정하고 이재명을 그 개파에 눈 돌아간 민주당 안에서 날리려고 한다. 이것 때문에 입에 거품을 물고 안희정과 이재명의 차별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아예 안 하는 상태로 난리를 치지만 우리 용디도사님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리고 현명함과 겸손함 이런 게 우리 용디도사님이 훨씬 더 많이 갖추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유재일 씨의 지금 현재 굉장히 쉽지 않은 입지. 이게 쉽지 않은 게 왜냐하면요. 유재일 구독자들은 김용민 TV, 새가 날아든다. 그 다음에 뭐 다스베이다는 말할 것도 없고요. 털보총선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최인호 씨 방송도 다 같이 듣고 있잖아요. 근데 최인호 씨만 해도 뭐 저를 차단하고 순전히 어떤 개인적인 제가 보기에는 원칙에 벗어나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최인우 씨가 틀려서가 아니라 어떤 그 다른 문제 때문에 요즘은 이재명 지사님에 대한 얘기를 아예 안 하고 있긴 하지만요. 근데 공부를 워낙 최인우 씨가 체계적으로 탄탄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유시민 같은 애한테 근본적으로 절대 속아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학교가 같고 뭐
학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얽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인호 씨는 속아 넘어갈 거라고 저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유재일 씨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구독자들이 이렇게 같이 보면서 유재일 씨가 계속 삐끗삐끗 원칙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원칙이 주는 힘이 부족하고 그 엘리트 이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휘둘릴 수밖에 없는 이런 쪽에 너무 많이 경도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 가슴 아파하면서도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도 닥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짜 그런 아픈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입니다. 진짜 소중하게 그러니까 잘 성장하고 잘 안정적으로 잘 커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진심으로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리를 다시 하자면 그러니까 지랄 난동 옌병을 떠들어 해봐라 니들. 절대 안 된다. 우리 대통령님은 굳건하다. 절대 뭐 2라운드 아니라 5라운드까지 한번 해보려면 해봐라. 절대 안 된다. 꿈도 꾸지 마라. 리얼미터 니들은 길 가다 나한테 걸리면 진짜 싸다고 500대 쳐 맞는다. 사장하고 실장인지 뭔지 얼굴 다 팔렸잖아 니네. 걸어다니지 말고 차 타고 다니라잉. 그 다음에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정치적 올바름과의 전면 승부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딴 거 아닙니다. 정치적 올바름 우리나라 정신 똑바로 있는 국민들과 언론인들 누가 좋아하죠? 트럼프? 이깁니다. 여기서.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용디 도사님을 위해서 그 용디 도사님 프로의 출연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 미국 상황 때문에 제가 2016년 대선을 다시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고요. 우리 유재일 씨한테 저의 이 아픈 마음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좀 전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금방 또 뵙겠습니다. See you later, alligator.